모닝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부터 오늘 아침까지 나온 뉴스 가운데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들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주식에 빚내서 투자하는 일명 B2가 나흘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잔고는 지난 7일 기준 25조 2,61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11조 6,14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였습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지만 B2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B2는 주가 급락세가 연출될 때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달 반대 매매 금액은 1,345억 원을 기록하며 월간 기준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이 있던 지난해 3월 3,950억 원 이후 최대 금액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2021 수소 모빌리티 플러스 쇼가 막이 오르면서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현대차와 SK, 포스코, 두산 등 국내 대기업들이 수소 모빌리티 플러스 쇼에 참가하면서 수소 전기차부터 수소 드론, 수소 선박, 수소 철도, 수소 건설 기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소 관련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며 그간 축적해온 기술을 뽐냈다고 하는데요.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것은 현대차 그룹 전시관이었습니다. 현대차는 15.3m에 달하는 거대한 무인 운송 모빌리티 트레일러 드론을 시연하기도 했는데요. 트레일러 드론은 수소 연료 전지와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신개념 운송 모빌리티로 1회 충전 시 10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며 일반 트레일러보다 좁은 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습니다. SK E&S는 액화수소, 블루수소의 생산 계획과 전반적인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계획을 소개했고요. 포스코 그룹은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해서 기존 고로와 달리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이 철을 생산하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두산은 수소 드론과 두산 퓨얼셀의 트라이젠 연료 전지를 전시했고 코오롱 글로벌은 풍력 사업을 바탕으로 수소 연료 전지를 활용한 그린 수소를 직접 생산,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거침없는 확장세를 보여왔던 카카오가 규제 덫에 걸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카카오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 이후에 비대면 시대에 특수를 누리면서 단숨에 국내 대기업 집단으로 성장했는데요. 이와 함께 플랫폼 지배력 남용, 골목 상권 침탈 등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료 플랫폼으로 시장을 독점한 이후에 사실상 유료화로 수익을 내는 방식을 취하면서 반발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카카오를 직접 겨냥한 규제 논의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정관계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카카오가 대부분의 내수 시장 분야에서 신사업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 5년 사이 계열사가 2배 넘게 늘어난 118개로 확대되면서 많은 사업을 독식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낳게 된 것입니다. 비슷한 논란을 여러 차례 겪은 네이버는 신사업을 쇼핑과 핀테크 등에 집중하면서 활발한 해외 사업을 펼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논란이 덜한 상황인데요. 최근 미국과 유럽, 중국에서 거대 플랫폼 규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세계 최초로 앱마켓을 규제하는 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노맨 컴퍼니가 미국의 마이크로바이옴 전문 위탁 개발 생산 기업 리스트랩스를 인수해서 CDMO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소식입니다. 리스트랩스는 미국 산호세에 설립되어 있는 43년 역사의 마이크로바이옴 CDMO 업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지노맨 컴퍼니는 기존에 개발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후보 물질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미생물 군집과 유전체의 합성어로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들과 유전 정보 전체를 의미하는데요. 이번 인수를 통해서 지노맨 컴퍼니는 신약 후보 물질의 연구 개발부터 생산까지 모두 가능한 통합형 제약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도 기업 뉴스입니다. 인터파크가 자회사를 설립해서 걸그룹 라붐을 영입하는 등 아이돌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인터파크는 아이돌 제작 사업을 위해서 지난 5월 인터파크 뮤직 플러스라는 자회사를 설립하게 됐는데요. 어제 회사의 첫 번째 걸그룹으로 라붐을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붐은 2014년 데뷔했으며 2016년 4월 발매된 상상 더하기가 최근 역주행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여자 아이돌 그룹입니다.
인터파크 뮤직플러스가 가칭 인터보이즈라는 또 신인 보이 그룹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보이즈 멤버들은 방탄소년단, 슈퍼엠 등 유명 그룹들의 곡을 커버하면서 잇따라 영상을 올리고 있고요.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마감된 현대중공업의 공모주 청약 소식인데요. 일반 청약에서 56조 원의 증거금이 모였습니다. 어제 대표 주관사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청약 마감 결과 증권사 8곳에 들어온 청약 증거금이 총 56조 562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카카오뱅크 공모 청약 이후의 최대 규모의 증거금인데요. 청약 건수는 171만 1,910건, 통합 경쟁률은 405.5대 1로 집계됐습니다. 8개사 중에 삼성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증권사는 청약 건수가 균등 배정 물량을 초과하지 않아서 청약 최소 단위인 10주 증거금 30만 원 이상 낸 모든 청약자가 최소 한 주 이상 확보하게 되고요. 삼성증권 청약자들은 추첨 결과에 따라 한 주도 받지 못하는 청약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 살펴보셨습니다.